일단 최근에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신재생이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쪽과 풍력 쪽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성 정전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 만큼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구간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2440포인트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1선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여기에서는 또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달처럼 급락이 나올 그럴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그나마 찔끔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DDR5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최대 실적이 아마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를 해봐도 좋다라는 점,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종목은요. 일단 최근에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신재생이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쪽과 풍력 쪽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또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수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갈 길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환면은 원자력 쪽에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방산업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성광밴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성광밴드라는 기업이 금일 5%대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한 태광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얼추 신고가까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하이로코리아도 최근에 보게 되면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라간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떨어져 있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어서의 밀려 내려왔던 2017년도 쪽에 저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냐면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같은 경우는 단조 쪽에 있어서의 사업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로 관이음새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의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럼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수주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하이로코리아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189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52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는 약 한 4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당 자산 가치가 26,0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로 좀 보게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 18,000원에서 17,000원 정도 그 사이에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작년의 고점이죠. 약 한 21,0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약 한 2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때는 굳이 뭐 설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이고 올해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내일장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 특성 정재현 전문가였습니다.